감사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월성 1호기를 비롯한 탈원전 심판 촉구 걸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일단은 지금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행사 진행 과정을 간단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여기서 각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누가 오셨는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은 전차적인 이렇게 오게 된 경과보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유력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윤명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박상덕 수석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왔는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성명서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고 각 개인이 생각했던 구호, 오늘은 이제는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라고 알으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여기서 크게 외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구호를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3개씩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를 재창을 해 주시고 또 다음 분으로 릴레이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먼저 크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님께서 이 거대한 시설과 이 쩌렁쩌렁한 마이크와 이 무대를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상종 단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먼저 기획을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뜻을 모아서 외국의 뜻을 모아서 다 오신 거니까 제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와 오상종 당장과 강충영 사무총장께서 사회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저기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순서는 경과보고 이후에 저희가 준비해온 공문, 성명서, 의견서, 상소문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를 16시 한 15분경에 여기 정보관이 있는데 정보관께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월성 1호기 공익신고자입니다. 공익신고자에서 공익신고자인 결정문이 있거든요. 결정문과 대통령실에서 받은 대통령 시계를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정보관이라든지 민원실에서는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한 분씩 우리 원자력 인사, 시민단체 인사, 우파연합의 인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소정의 말씀을 해주시고 구호를 재창해 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지금 딱 오신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한 이 집회의 걸기대의 내용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내용을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재인을 찍은 바보였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전공했고 원자력 기술사, 핵연료 기술사,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을 다니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였습니다.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제 이유로 문재인을 그냥 찍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자 산업인 원자력을 이념화 시킨 겁니다. 자,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동안에 자유진영 국가에서 탈원전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원자력을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프랑스, 일본, 미국,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수출하고 원자력을 세계에 팔아먹는 나라였는데, 미국은 원자력을 안 해버렸고, 프랑스는 너무 비싸고, 일본은 후쿠시마가 터져서 잔뜩 쫄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인데, UAE에 팔아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인데 탈원전을 딱 선언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다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하니까 우리는 원자력을 누가 하냐면 공공이 합니다. 공기업이 해요. 공공이 하니까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라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쪽 좌파 원자력을 죽여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GS나 SK 등에서 후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앞잡이로 해가지고 원자력을 못하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 마치 불안한 것처럼, 마치 원자력을 하면은 마치 뭐 이상한, 그래서 프레임을 했잖아요. 마피아라고. 원자력 마피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원자력을 죽인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자력은 경제적으로 50원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 쓰는 전기 요금이 150원이거든요. 150원인데 우리가 한전한테 원자력에서 주는 가격이 52원이에요. 근데 52원에 가져가서 150원에 팔아먹는 한전은 도둑놈들이잖아요. 근데 적자가 47조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태양광한테 270원에 사옵니다. LNG한테 250원에 사옵니다. 250원에 사온 것을 150원에 파니까 적자가 47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탈원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공장에 취업을 해서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공장을 저렴한 중국으로, 저렴한 베트남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라도 군산에 가면 공장이 다 문 닫았어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애들은 취업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비싸지는 거예요. 인건비는 소주성이라 해가지고 올려놓고 전기요금 원가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만든 제품이 비싸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지고 국가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월성 원전을 경제성을 조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매장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 회사에 12,700명이 있는데 저 혼자 그거를 아니라고 했다가 직위 해제를 3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발하고 권익위에 넣고 감사원에 감사 지원을 해서 이게 밝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보고서 7,000페이지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넘겼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이두분 검사한테 지시해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자들을 기소하게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이 지금 3년째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심 재판이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증인들을 계속 부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시 탈원전의 소용돌이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저쪽에 계신 지금 왠지 수상할 정도로 아니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짓누르기 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에서 아부하고 대통령한테 훌륭하십니다, 잘났습니다, 멋집니다 라고 말하는 놈들 다 잘라냅니다. 지금 그놈들이 대통령 옆에서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명장은 대통령한테 받고 지금 총선은 문재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잡으려고 그 내용을 알리려고 우린 여기 왔습니다. 오늘 올라오시면서 목 다듬으셨죠? 구호 제창하시면 함께 크게 외쳐주십시오. 경과 보고를 이 정도로 드리고 저도 구호를 제창해 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하는 기술자이고요. 월성 1호기 사건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그 덕에 지게해지에 3년 당하고 제가 송사를 한 30여 건 하다가 제가 조금 보트도 2대 있었는데 보트 팔고 제 당구장 팔고 사무실 팔고 제 퇴직 끝까지 다 털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탈원전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막막해집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애국자 동지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함께 구호를 제창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재판 비호하는 산업부 세력 교체하라, 교체하라, 교체하라.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재판 비호하는 산업부 세력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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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하라. 두 번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재판 비호하는 한수원 세력 교체하라, 교체하라, 교체하라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재판 비호하는 한수원 세력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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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하라. 나머지 내용은 이겁니다. 탈원전 국정농단 재판 방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겠습니다. 탈원전 국정농단 재판 방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단 일부를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정보관님께 우리 탈원전 반대 시민, 그 다음에 애국 시민 단체에서 주신 의견서, 성명서, 그 다음에 건의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는 정보관님이십니다.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게 국민권익위로부터 결정받은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이 나니까 이 월성 1호를 생맥에 했던 놈이 어떤 놈이냐면 한수원의 사장 정재훈이라는 놈이거든요. 산업부의 장관 배국규라는 놈이거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안이라는 놈이거든요. 그 놈들이 제가 고발하고 이 결정문이 나오니까
이거를 소송을 겁니다. 법원에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광장 변호사 5명, 정관 변호사를 2명을 포함해서 그걸 소송을 합니다. 그 소송을 4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송 4개를 제가 다 이겼습니다. 이 결정문과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와! 여기 대통령실에서 받은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시계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가면 주세요. 근데 이 시계를 그리고 이 결정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정보관께서는 그리고 이 민원실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퍼포먼스로 제 마음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반납하라 해주십시오. 월성 1호기 공익신고자 결정문! 윤석열 대통령이 준 시계!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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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는 저기 애국 열사이자 그 다음에 원자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보다 먼저 선배님으로서 해왔던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일단은 먼저 소개하면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20년 선배님이십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저 뒤편에 저 신사원이십니다. 대한민국 탈원전 진행에 있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100만인 서명을 앞장서서 서명 운동을 받아주신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인데요.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조기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파 연합, 그 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같이 활동해 주셨던 우리 한영복 대표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영복 대표님 안 오셨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저보다 20년 선배님보다 더 선배님이 계십니다. 윤맹현 선배님, 그 다음에 원정물 기계사 사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대전 태극연합의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진호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정세훈 그 목사님이신가요? 포스트 코리아 대표님. 정세윤 포스트 코리아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홍성주 대표님. 안미라 총괄 본부장님이십니다. 카메라 좀 봐요, 좀! 전주에서 올라오신 이촌희 대표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또 이렇게 제가 중간에 제가 조남을 잘 못해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2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정말 저한테는 지금 사령관님이십니다. 탈원전 반대 친원전을 리더해 주시는 사령관님 박상덕 서울대학교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2부의 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나와. 자, 지금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탈원전과 관련돼서 월성 1호기 관련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막
자다가 잠꼬대도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그나마 저쪽에서 들릴지를 모를 저 대통령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스피커 방향이 다 저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국방부 민원실 보이죠? 저기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뒤에서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제가 계속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소리를 좀 키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발언을 하실 분들은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소리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저기서 90dB 이상이 올라가요. 제가 조금 전에 1시에 집회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다 써줬어요. 제가 인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소음을 이게 중지 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다 조절했으니까 소리를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야지. 나이 새끼 일 좀 해라. 안 하셨어. 예, 반갑습니다. 박상덕입니다. 저는 뭐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은 원자력 정책연대를 대표해서 성명서를 낭독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이 문재인이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양산 살죠? 양산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말기이지요. 예, 그것도 맞고, 양산이 원자력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아니, 탈원전 한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녀석이 왜 원자력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가서 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 놈입니다. 이놈이 바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또 하나, 낙동강 보호를 반대했던 놈이 누구죠? 문재인 아니에요. 근데 양산은 어디 물을 먹고 살아요? 낙동강 물 먹고 살잖아요. 이런 개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정말 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자는 단죄되어야 한다.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서나 경제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탈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조작하고 안전성을 폄하하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으니 폐쇄해야 한다고 떠들다가 조작한 것이 들통나자 안전성을 끌어들였고, 그것도 안 되니 주민 수용성까지 덧붙였다. 경제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은 의도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평가했다. 한수원 자체 평가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 내용은 숨기고 경제성 평가 용역을 내보냈고, 용역기관에 압력을 넣어 입력 수치를 조작했다. 그런 식이라면 어떤 발전소가 경제성이 있겠는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주장했던 정재훈 피고인이 스스로 정부에 7,277억 원의 비용 보존을 청구했다.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한수원은 공기업이기에 원전의 경제성만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발전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며 외국의 경우처럼 월성 1호기의 60년 계속 운전까지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음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법원까지 갔다. 탈원전 쪽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재판부는 원안위의 심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더구나 탈원전 시민단체가 위의 취소 판결을 근거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을 정지시켜달라는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리하면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운전은 유효하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다음은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주변의 대부분의 주민은 월성 원전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월성 1호기 건식 저장 설비 공론화 결과에서도 찬성 의견이 81%가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구성한 민간조사단의 결론은 주민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탈핵 무당들이 거짓을 부풀렸을 뿐이다. 앞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어느 면으로 보아도 월성 1호기 폐쇄는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단죄는 늦어지고 있다. 과연 공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국내 굴지의 로펌 호화 변호사를 대동한 피고들은 사실을 숨기는 말재주로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다. 이를 막아서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 묻는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각성을 촉구한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용보전 청구이다. 한수원이 비용보전을 철회하고 배상 신청을 하거나 산자부가 보상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를 용산 대통령실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면 국가 운영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 있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월성 1호기의 폐쇄 주범은 결국 문재인이다. 그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할 건가요? 라고 댓글을 달았기에 청와대 비서관이 난리치면서 경제성 조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원자력 정책연대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탈원전 범죄자를 끝까지 심판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불법적인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24년 5월 7일 원자력 정책연대 일동.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 구호는 탈원전 범죄자 처단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탈원전 범죄자 하면 같이 처단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탈원전 범죄자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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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우산을 잠깐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아끼고 있는 피켓을 들어주세요. 자, 피켓이 거꾸로 들린 분도 계시네요. 자, 피켓을 들어주세요. 예, 피켓. 자. 자, 우산을 내려주세요. 우산을 내려주세요. 자, 형님이 거기 있으면 내가 안 보잖아. 자, 거기 노란색 그거 내려주세요. 노란색에 반대로. 그렇죠. 네, 됐죠. 오케이. 각도가 안 나오는데. 자, 오이 박사님은, 대표님은 일어나 주세요. 맨 뒤에는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맨 뒤에는 일어나 주세요. 맨 뒤에는. 자, 맨 뒤에는 일어나 주세요.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분야의 탈원전 비율 세력 즉시 교체하라! 탈원전 비호 세력 즉시 교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분야의 탈원전 비호 세력 즉시 교체하라! 탈원전 비호 세력 즉시 교체하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냥 들고 있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분야의 탈원전 비호 세력 즉시 교체하라! 즉시 교체하라!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빨리 교체하라 이 새끼야. 저기 중간쯤에 제가 이제 계획하신 분이 있어요. 먼저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계획하신 분이 있는데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하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전기요금이잖아요. 전기요금이고 간단한 문제인데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잘난 척하면서 그러는데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 탈원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신한울 3사가 건설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장관이라는 놈, 아까 말하는 백운규라는 놈, 성윤모라는 놈, 이런 놈들이 갑자기 그걸 취소시켰어요. 제가 다 고발을 해놨거든요. 지금 이제 빨리빨리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신한울 3사 지어라 하면서 그 거리에 광화문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활동 백만인 서명 운동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그 멤버들이셨는데 조기양 대표님을 모셔서 지금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양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소개 안 하신 분 몇 분 있는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에 이강인 고모님 계십니다. 이강인 고모님. 그리고 그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상임 대표를 하고 계시는 한재욱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나누셨죠? 우리 여기 연배에서 최고 연배이신 홍주보, 저희 한수원의 최고 선배님이신 홍주보 선배님도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조기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중흥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자력 최강국 건설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의 진흥을 위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위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자력 최강국 건설 공약을 환영했고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원자력 산업 중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앞잡이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불법 규제를 자행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국희를 경질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에게 활동 자금을 대주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출신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을 쫓아내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지정 취소했던 삼척과 영덕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부지를 다시 살려냈습니까? 임기 중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 중흥을 위해 이제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껏 했다는 일이 문재인 정권이 중단시켰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과거 원자력 발전소 한 기당 5조 원 미만이던 건설 비용은 이제 11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건설 기간도 5년 미만이던 것이 이제는 10년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이전까지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계획된 공사 비용으로 척척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었고, UAE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현장에서는 더 이상 과거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활기와 스피드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 산업 파괴 정책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과잉 규제 때문인데, 원자력 최강국 건설을 다짐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해진 시일 내에 정해진 예산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못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오히려 국민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원자력 최강국 건설을 다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원자력 산업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습니까? 반도체 제조기업인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용인시 처인구에 12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땅만 파헤쳤을 뿐 본격적인 공장 건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일부 정치 세력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라는 뚱딴지 같은 요구입니다.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에너지 조달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경제 공동체가 된 정치 세력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기 1kWh를 원자력 발전소는 52원에 공급하는 반면에 태양광 발전소는 271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세력, 정확히 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기업에 대해 원자력 전기보다 5배나 비싼 태양광 전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왜 정부가 방관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기막힌 현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탈원전을 내세운 일부 정치 세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탐욕으로
한국전력 주식회사 누적 적자는 이미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탈원전 때문에 400만 원씩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00만 원씩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망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재앙과 같은 경제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정상 몰입애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해제했고,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은 것만으로는 모자라 우리 연근해를 풍력발전기 숲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리적 여건으로 태양광 풍력 자원이 매우 빈약합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효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돈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돈을 벌게 되고 국민 경제는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총 생산 규모 GDP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세계 10위였습니다. 이제는 1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뒷걸음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입니다. 바로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한 어리석은 투자와 막대한 지원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원자력 안전 규제를 즉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자력 발전소 10기 건설을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가스, 석탄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산 에너지는 원자력뿐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산 에너지 원자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한 국산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 산업중흥위원회를 신설해 원자력 산업중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하루속히 원자력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서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기양.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있습니다. 불법 생매장 미안합니다. 월성 1호기 불법 생매장 일당을 태양광 감옥으로 즉시 투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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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기양 대표님이 원자력을 많이 아시는 것으로 보이시죠? 실제로 그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서명 운동을 하면서 원자력을 스스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저분이 MBC 스포츠 사장님이셨습니다. 글을 엄청 잘 쓰십니다. 조기양 대표님의 존경과 칭찬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간단하게 한번 쉬어가는 코너로 태양광하고 풍력 이거 좋은 건데 왜 원자력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태양광하고 싸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이해관계를 제가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OECD를 포함해서 44개국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재생 환경, 태양광 풍력 환경이 44등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4시간에서 5시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전기를 24시간 필요한데 태양광으로 받을 수 있는 전기가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태양광하고 원자력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자력하고 석탄화력은 물을 끓여서 하는 기력발전소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물을 끓이려면 그냥 100도에서 끓이는 게 아니라 340도까지 끓여야 됩니다. 340도까지 끓이려면 그 큰 등치의 그 큰 물을 끓이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졌는데 원자력 돌려, 석탄 돌려 하면 못 돌리는 거예요. 그때 돌릴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가 LNG입니다. 그래서 LNG가 태양광 풍력 그렇게 환경운동 하는 친구들한테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은 마치 깨끗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앞장서면 뒤에서 태양광 풍력이 지고 나면 LNG를 팔아먹는 겁니다. 원자력은 공공이거든요. 석탄은 거의 대부분 공공입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일하는데 가장 저렴했어요. 근데 그게 그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잡이가 된 태양광학에 의해서 계속 탈원전이 될 뻔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똥볼을 차가지고 저한테 걸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쯤에서 탈원전 국정농단의 숙에 문재인을 구속하는 구호를 한번 하고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프레. 사형이요? 사연. 사형. 예. 사연 예. 일단은 먼저 구속시킨 다음에 자, 탈원전 국정농단의 숙에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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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분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전의 저의 하늘같은 선배님이신데요. 홍주보 선배님,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본부장님까지 역임하시고 지금도 탈원전을 반대를 외치는 그런 현장에 구석구석 다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선배님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올라오시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80년은 돌려야 됩니다. 80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0년 돌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원자력 발전소는 최소한도로 80년은 돌려야 된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크게 사고가 3번 났습니다. 미국에서 났을 때 제가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났을 때 제가 파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11년 후쿠시마인데 후쿠시마는 일본에 아니고 한국에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는 그런 중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안전하게 운전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는 대단히 안전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단히 안전하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1500조 얘기를 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1500조가 우리 후손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것을 겨우겨우 지금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박상덕 박사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52원에 할 거, 52원에 전기 만들 걸 왜 250원에 만드느냐 이겁니다. 250원 나누기 51 하면은 5배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부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안전하고 값싼 원자력의 전력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나의 생명이고 국가의 생명이고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손을 대면은 에너지를 망하게 하면은 내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 얘기가 나오면은 꼭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태입니다. 우리 지난번 대통령께서 우리가 15년을 걸려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하는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걸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발전소를 짓고자 해도 지을 장소가 없어요. 하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교육을 하는 교육원 자리, 거기에 원자력 대학까지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놈을 뜯고, 그 그림될 겁니다. 그놈을 뜯고 거기다가 발전소를 지어보자 하는 이런 대단히 궁색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15년 만들었고 어렵게 만드는 그 장소를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현재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요것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을 구독하라. 찾아내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여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반 죽었던 원자력, 반 이상 죽었던 원자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하면은 여러분 살리자 이렇게 해줍니다. 원자력 원자력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엠베리가님과 구구라 회원님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 얘기만 하면 너무 딱딱할 수 있어서 아까 이제 전공자, 원자력 핵공학을 전공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 순차적으로 했는데요. 우리서 홍종호 선배님은 원자력을 하신 분이고 이제 원자력을 안 하신 한재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재욱 박사님은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상임 대표이시거든요. 오늘 모시겠습니다. 한재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단체를 한 지가 20년이 돼가는, 20년은 안 됐고, 한 15년쯤 되는데, 처음에 저는 제가 많이 사기를 많이 당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공항 건설 반대, 서울대 김모 교수가 그거를 주도했고, 저도 그때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하면서 교수협의회 총무하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설명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뭐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그 반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수성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천공항을 극렬 반대했던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제선 하나 타려면요 그 공항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트래픽이 있었고 어떤 교통이 이랬고 가서도 2시간 줄 섰어야 됐어요. 그렇게 힘들은 때가 있었는데 인천공항 되면서 지금 10분, 20분, 30분이면 그냥 쭉쭉 출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주 공정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이면은 게다가 지식인이면은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운동 했으니까. 저는 그때 반성을 했습니다. 이거 뭐 잘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경론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광우병 따져보니까 이 거짓말. 내가 그래서 반대운동 그때부터 나서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운동하면서도 후쿠시마에 2011년에 사고 났을 때 마침 우리 애가 2012년에 일본 유학 갔는데 일본 유학 가기 전에 내가 그래서 연구 쫙 했어요. 했더니 원전이야말로 가장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가장 탄소가 없는 그리고 가장 값싼 에너지다. 이 원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친원전 운동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린 에너지가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블루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원자력이 깨끗 청정이다 청정. 그런데 2013년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일본 전력이 그 거짓말을 했어요. 일본 전력이 이거 다 잊어버려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 이거. 2013년 7월인가 8월 때는 뭐가 터졌냐면은 후쿠시마의 방사능을 그 정화 필터링도 하지 않고 하루 300톤씩 그냥 태평양으로 방류한 거예요. 그것이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당장 캘리포니아니 어디니 난리 났죠 전부. 대한민국은 또 이때 또 그 민주당이 또 이거 왜 뭐냐면서 막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은 힘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세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내가 기억나는 거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검증을 하자 이런 걸로 나왔지. 다만 진보당, 정의당 이런 데서는 그걸 잡고 후쿠시마 방사능 그것 때문에 해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수산물 시장 다 문 닫고요. 그때 일식 다 문 닫고 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게 2013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서 뭘 했냐면은 방사능 감시장 만들고 하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는데 그거 너무 기니까 빼고요. 2023년이 됐어요. 작년이에요. 후쿠시마 삼중수소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300톤씩 막 뿜어낼 때는 하나 정리 안 된 원자력 그냥 방사능을 그대로 다 좀 내뿜는 거잖아요. 하루 300톤이에요. 2년 동안 계속 내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떠들다가 나중에 아무 문제 없어서 다들 회 잘 먹고 아무 문제 그것이 5년 10년 지났잖아요. 근데 내가 작년에 보면 국힘당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언론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대통령실도 아무 말 하는 사람 없어. 나는 대통령실 제일 썩었다 생각해요 이 새끼들. 야 대통령 앞에 있지만은 산업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산업부보다도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면요 산업부도 국정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저기에 탈원전 옹호 세력이 있다니까 저기 지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몰라. 10년 전에 방사능 300톤을 마구 그냥 하나 그냥 바닷물이 섞은 그거 그냥 그대로 내보냈는데 2년 동안을 그런데 아무 무지 1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잘 해먹고 있는 작년에 다 정화하고 정수하고 뭐 정화해가지고 마지막 삼중수소 그것도 허용치의 특히 일부분 허용치보다 더 적은 양을 내보낸다는데 작년에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MBC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 그리고 각 야당들 거기 국힘당 일부도 거기 같이 부안해도 했어요. 국힘당도 부안해도 했다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실도 부안해도 했어요. 얘들이 한마디 했습니까? 야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통령실 누가 있었냐고요. 홍보 수석이라 내가 뭐 했어요? 분당에 어떻게 하면 국회를 해볼까 깜짝놀라고 하나 홍보 안 하고 시민사회 수석이 여기 우리 이런 운동하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내밀어 봤어요? 자기 홍석이 가가지고 국회 하려고 주말이면 맨날 거기나 내려가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실에 수석으로 뽑은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뽑은 사람이 누구야? 언론인 출신 KBS 언론인 황상무를 또 뽑았어 시민사회 수석으로. 그래가지고 그 막판에 핵칼 테러 사건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갖다가 어떤
보좌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10년 전에 분명히 그런 국민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10년 전에 그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이번에 4월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지. 당신들이 사진 찍어 어찌 됐냐? 몇 개월 전에.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아무 말도 아무런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국민들도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가 우리나라에는 몇 번 양치기가 늑대 온다 10번을 갖다가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다 믿는 거야. 아, 늑대가 오는 모양이다. 또 안 와. 10번을 해도 또 온다 그러면 아, 오는 모양이다. 아유, 무서워라.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고 우리나라 정치인이다. 이거 정치인들. 썩은 놈들. 제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섰을 때 내가 딱 3가지 지적했어. 이거 분명히 부동산 오른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평등을 외치는 나라 가운데 이 평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없어. 여기 나는 공산당에 실효되어 있지만은 공산국가가 가장 불평등한. 그 다음에 필리핀 부익부 가장 심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소득 주도 성장한다길래 어이구 이거는 그대로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탈원전을 딱 이 사람이 5월달인가 5월 9일인가 취임했잖아요. 6월 초인가 5월 말인가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국회의 프로세스도 거치지 않고 어떤 프로세스도 거치지 않고 그때 그 월성 일으키 중단시키고 또 뭐죠? 그 신고인가 그 3, 4억이 중단시켰잖아요. 예? 백지화시켰잖아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이제 남은 이제 문재인 5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탈원전 운동, 반대 운동이다. 딱 생각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이건 금방 나와. 이건 금방 국민들한테 피해가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방 피해가 나와. 금방 제 말대로 금방 6개월 만에 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탈원전은 이거는 에너지야. 국가 100년 되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반대 운동을 하면 안 돼. 탈원전 반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탈원전 반대 운동을 나섰고 그리고 마침 그때 여기 우리 있는 동지들과 같이 결합이 되고 특히 강창호 동지 그때 한손 노조 우리 박상덕 등등해서 2018년 4월 달에 강화문에서 엄청난 큰 집회를 했었어요. 원전 수출 공급 행동 본부 우리가 수범시키고 서명도 처음에 10만 명 하겠다. 무슨 10만 명이야? 그래, 100만 명 해라. 자, 다시 이제 다 나머지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탈원전 비호 세력 즉각 교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이 돼 이게? 산업부의 탈원전 매국 세력이에요 이거는. 비호예요. 망국 세력, 매국 세력. 교체해라, 파면해라. 제발 틀렸어요? 세게 나가야 돼요. 탈원전 매국노 척결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 이슈를 강하게 여기 있는 자유호국단 등등 모든 이 우파단체 다 모아가지고 또 양심적인 우리 시민환경단체 다 모아서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정신 차리지. 대통령이 정신 안 차리지. 이렇게 하면 정신 안 차려요. 이 산업부한테도 교체나 이런 말 안 먹혀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 따라해주세요. 재판의 결정적 단서 따라해주세요. 비용 보증 신청서. 묵히는 산업부의 탈원전 매국 세
산업부와 탈원전 매국 세력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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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한재욱 대표님은 예전에 그 원자력 정책연대 처음 출발할 때 환경인으로서 이렇게 동참하셔가지고 처음부터 활동해 주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후쿠시마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 후쿠시마에서 이 300톤 정도의 그 오염된 물을 배출을 했다는데 그거는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이 된 거고요. 그렇게 무단으로 간 게 아니라 사고 수습 전까지 방지벽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그게 나갔던 겁니다. 비가 오는 날 계속 흘러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거고 그거를 한 10년 넘게 관리해서 정화를 해서 보내는데 그것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간식을 했죠. 쫄쫄 굶었죠. 그때 그거를 넣으라고 한 애가 있었어요. 양이원영이라는 탈원전 앞잡이가 이재명이를 꼬드겨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간식해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이가 양이원영한테 공천을 안 준 거예요. 복수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원자력의 또 한 분의 전문가이시고 우리의 영웅이신 윤명현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와보니까 날은 춥고 비는 오고 좀 청승맞네요.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970년도에 한전의 원자력 발전 준비하는 요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배치된 곳이 오늘 우리가 여기 얘기되어 있던 월성 1호기 거기 건설 준비하는 요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월성 1호기는 또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해결료를 집어넣으면 한 주기가 끝나면 1년이나 1년 반 지나고 나면은 해결료를 끄집어내 가지고 3분의 1을 빼냅니다. 빼내고 3분의 1을 도로 갈아서 넣고요. 그래서 또 집어넣고 또 태우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넣고 빼고 하는 동안에 기간이 한 2달, 석 달 비게 돼요. 그래서 손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손해 나겠지요. 그래서 이 월성 1호기는 보니까 이게 발전소를 매일 교체를 해요. 연료를 매일 집어넣고 매일 빼내고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조금씩.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한 발전소다.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월성 1호기는 그 가동률이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동률 넘버원 그게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던 발전소가 바로 월성 1호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발전소였는데 이거를 가동을 중지했어요. 돈을 7천억을 집어넣고 새로 다 교체해놓고는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노무현 대통령 미국 싫다고 뭐 한참 욕도 좀 하시고 이러더니 한미 FTA 하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제주 해군기지 죽어도 안 된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결국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주 해군기지 오케이 하더라고요. 왜? 국가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계산 때려 보니까 도움이 되니까.
문재인은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조수였기 때문에 노무현처럼 이거 그냥 하다가 원전 죽인다고 해서 자기들 편 비위 좀 맞춰주다가 그렇게 안 하고 끝내겠거니 그랬는데 진짜 죽여버리더라고. 그렇죠? 고리 1호기 앞에 가서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1368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 죽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다. 아는데 문재인은 가서 그 얘기 헛소리 하더라고. 그게 헛소리입니다. 개소리 하더라고요. 하더니 고리 1호기를 그 자리에서 생매장 시켰습니다. 역적. 고리 1호기가 어떤 발전소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리 1호기는요 우리 홍주보 선배님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신데 저는 원자력 1.5세대쯤 됩니다. 우리 홍주보 선배님은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 제 양반들이 고리 1호기를 처음에 짓는데 첫 번째 짓기 때문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맨날 하는 일은 없이 맨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현황을 맨날 와서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뭘 했을까요? 가장 좋은 타입의 원자로를 골랐습니다. 저분 동기들이. 지금 그 고리 1호기 발전소 타입은 사고 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후쿠시마 같이 사고 안 났습니다. 소련의 무슨 발전소죠? 체르노빌 같은 사고 안 났습니다. 가장 좋은 걸 골랐습니다. 계약을 또 어떻게 했냐?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고리 1호기 계약하고 망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웨스팅하우스 사람들 보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웨이스팅하우스 됐지? 왜 망했냐? 고리 1호기 계약을 하면서요 고정가 계약을 했습니다. 대개 계약이 한 8년 이렇게 올라가면요 물가 상승 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고정가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했냐? 대충 때려서 1,400억 정도에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예산이 그 당시에 1,40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그 국가 예산을 때려 넣는 어마어마한 발전소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국가 운명이 걸린 발전소입니다. 우린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결국 고리 1호기 계약하고 몇 년 안 있으니까 1973년에 뭐가 났을까요? 제1차 석유파동이 났습니다. 석유파동이 나니까 임금비 올라가지요. 물가 올라가지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1차 석유파동. 누가 죽었을까요? 웨이스팅하우스가 죽었습니다. 그때 멍들고 지금도 힘을 못 씁니다.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길에서 황금덩이 주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이런 발전소를 땅에 묻으라고 지금 땅에 묻혔죠. 예, 만고의 역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비도 오고 탈원전 똥벌 잡던 문재인을 구속하라! 탈원전 똥벌 차버린 문재인을 구속하라! 아유, 우리 윤명혜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그 나쁜 짓을 한 친구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벌백계가 돼야 됩니다. 이 애들이 벌을 받아서 감옥에서 아니면 깡통을 차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들이 재판 받으면서 출마를 해요. 창당을 해요. 정재훈이가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가지고 창당을 합니다. 조국이한테 그걸 배워요.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들이 괜찮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의 탈원전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나이가 좀 저도 이제 우리 선배님들하고 하면 아주 피덩어인데 아주 젊은 친구분이 한 분 오셨어요. 대전에서 34세 박원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이 박원일님 같은 분한테 우리가 살았던 환경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우리가 누렸던 이 풍요를 그대로 남겨줘야 됩니다. 박원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대전팀과 같이 올라왔고요.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할 말을 하며 돌아가신 이승복 순국사님을 존경하여 이 시대에 우리 에너지 주권을 빼앗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름뿐인 대통령 그리고 이름뿐인 국민의힘, 인민의힘에게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분통이 터져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 정권 우리가 정말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문재 인민공화국 때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한다고 사기 방역을 여러분들도 겪어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 아시죠? 그런데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그 거짓말 하나만 보더라도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국민을 위한다, 환경을 위한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다 이런 변명거리로 우리 국민의 에너지 원자력을 탈원전하겠다. 근데 저는 이 탈원전을 이렇게 읽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 멸원전! 그렇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멸하여서 마치 사람이 몸이 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생활하는 활력 그리고 전기와 모든 그 필수 요소는 선택이 아니라 먹기 싫으면 먹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로 필요한 물처럼 에너지 원자력인데 마치 이것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쓰지 말고 줄이고 그리고 탄소세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이게 바로 공산당 아닙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이 글로벌리스트 세계 정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쓰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갱이는 더불어 공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더불어 공산당의 이중대 인민의힘과 그리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가짜 대통령 좋아서 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빨갱이는 더불어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식품 빨갱이, 에너지 빨갱이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정책, 좌파 여론들 그것은 국민들이 그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여론, 편파 여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멸원전 정책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을 의식하지 못하고 좌파 여론들만 의식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인민의힘이 적어도 이번 잘못된 총선을 인정을 안 하는 이유도 자신들 편이 없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저희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소 닭보듯이 보고 저 더불어 공산당과 광주인민공화국과 그리고 5.18과 여러 비호하는 세력들만 이 대한민국 주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멸 원전도 저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강해왔던 그 모든 것을 우리 국민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 공산당 같은 말도 안 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 바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합니다. 바로 이 다음 세대, 저희가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는 세대에 이렇게 편파적인,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먹고 마시고 에너지를 쓰고 전기를 쓰고 하는 이 모든 자유를 얼마든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런 빨강이 같은, 북한 같은 이런 국민 주권을 포기하는 이 잘못된 사회주의가 바로 이 에너지 정책까지 오고 저희 청년 세대까지 오고 저희 자녀 세대들까지 오는 것을 막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만 좌파 편향적이고 글로벌리스트에 점령당하고, 그리고 마치 여론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해라, 이런 나라를 우리 사회에 물려주기 싫습니다. 이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의 국민들이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뭉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 쉴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TV에서 언론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유튜버들, 여기 계신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저는 이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언론이 보도조차 하지 않고 좌편향 언론에서는 이렇게 모인 것도 얘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통령실에 왔습니다. 대통령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우리는 우리는 당신을 좋아서 뽑은 게 아니다. 너를 좋아서 뽑은 게 아니야. 우리가 살려고 뽑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함께 여러분들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가 대통령과 인민의힘은 우파 국민을 주목하라 하면 주목하라를 3번 외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에너지 빨갱이가 싫어요를 저희가 함께 3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자, 대통령과 인민의힘은 우파 국민을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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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에너지 빨갱이가 싫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에너지 빨갱이가 싫어요! 한 번 더. 나는 에너지 빨갱이가 싫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누가 방송에서 좀 취재가 되면 젊은 투사 한 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MZ세대 청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누림에 대한 부담을 청년들이 다 지않게 넘겨받게 생겨 있거든요. 오늘 저 34세 박원일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날씨가 은근히 쌀쌀하네요. 은근히 이제 이렇게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데 두 분의 연사만 모셔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마무리를 진행하는 줄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오신 이춘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대표님은 대전 법원 집회에 무결석으로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상소문 윤석열 대통령님께 2024년 5월 7일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제51차 탈원전 경제성 조작 재판이 있었습니다. 3년째 50일의 변론으로 1심도 끝나지 않은 오늘의 재판에도 전국에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 앞에 모여 이를 하냐고 지켜보았습니다. 저 개별을 늘어놓는 범죄자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거짓과 울선으로 버티는 저들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것이 맞는지 어리동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도 탈원전을 위해 무소불위의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실에 아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산자부와 원전의 전 현직 고위자들이 행태를 보도라면 과연 저들이 대체 에너지의 발목이 잡혀서인지 이권에 연계되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서로 비호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벌이는 볼썽사나운 오락서니들의 행태를 지켜만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대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저 작태들을 보면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창원을 방문하시어 하신 말씀들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2년 6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여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청원이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하셔서는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개월 전인 4월에 창업 원전 부품업체인 진영 TBS를 방문해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인 온타인 온버짓은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탈원전을 진행한 문재인 정권을 바로 정리라도 할 것처럼 큰 소리 치시고 탈원전 반대를 위한 새로운 원전의 도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월성 1호기는 사실상 저 탈원전 범법자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수조 원의 국민 피해를 의식하지 않고 폐기되어 가고 있어 우리는 멀쩡하고 성능 좋은 월성 1호기가 폐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읍소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진행하여 주시고 탈원전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둔 탈원전의 범법자들에게 응당한 처벌과 배상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치가 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 에너지 실천연대 대독 이출이 구호하겠습니다. 탈원전을 비호하는 탈원전 비호 세력 즉각 처단하라고 하겠습니다.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탈원전 비호 세력 즉각 처단하라, 처단하라, 처단하라. 날씨가 춥죠? 많이 움직여서 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그 아까 MBC 스포츠 조기양 사장님이시자 사실과 강학 네트워크의 대표님이신 조기양 대표님께서 한 가지 안내 드릴 게 있어서 잠시 올라오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모든 방송과 신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매우 위험하다, 방사능 지옥이다 하는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토요일 5월 11일 밤 10시 20분부터 KBS 1을 통해서 정말 후쿠시마가 어떤 상태인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50분 동안 방송이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우리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기획하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협찬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난 발전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토요일 날 KBS 1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원자력 내부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원전 인근에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관심 가지고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셨죠? 이제는 그래도 그런 거는 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연설자이자 제가 이제 사회를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어떻게 보면 대전의 강충영 사무총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파들로 해서 이 행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강충영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연설과 함께 오늘 행사 종료 안내를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강충영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마이크를 잡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원들도 지금 퇴근 시간이거든요. 1분이라도 늦게 가면 저희 직원들 끝나는데 5시 반이면 저희가 퇴근하고 저희가 작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문재인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깨어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을 즉각 차단하는 마음은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는 이 원전이 경제의 두 축인 에너지원, 인력 두 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1세대 원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분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월성 1호기 죽어있는 월성 1호기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5,000년 역사, 잘못된 역사에서 어려운 역사에서 지금 76년 동안 만에 이렇게 생명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는 생명이다. 그리고 운명이다.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법 탈원전, 또 잘못된 우리가 부정선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 교육, 음란교육, 그 다음에 고용의 재앙을 불러오르는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많은 악법들이 전 정부에서 또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 저희들이 광화문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로 모입니다. 또한 함께 모이셔서 해주셔야 될 게 건너편에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하라는 촛불 집회가 6월 1일 날 있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방파제가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데 그 옆에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그 집회를 허락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희가 서울경찰청 앞에서도 이 문제 갖고 하는데요. 꼭 6월 1일 날 생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분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버스 있는 데로 가시면 탑승하고요. 지금 남아 계신 분